반갑습니다. 12월이죠. 이제 정말 겨울다운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어제도 엄청 추웠고요. 그래도 가끔씩 이 정도는 견딜만 한데 가을 날씨 같은데 이런 느낌도 들지만 겨울은 겨울 다 와야겠죠. 아무래도 그래야 뭐 농사도 잘 된다고 하니까요. 아무튼 2학기도 맞춰가고 또 철학 수업을 하면서 저는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동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할 때는 이런 강의 중에 어려운 점을 발견하기 때문에 제가 시작을 하는 건데요. 우선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철학 개념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매번. 앞서 제가 현상학 개념도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때 책을 쓴 이유도 현상학에 좀 더 쉽게 다가가려면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야겠다 싶어서 내 머리맡의 사유라는 책을 썼었고, 또 그 부분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몇 번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쉽게 설명한다라고 했지만 현상학은 이미 그 이전에 철학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을 이해한 가운데 그 개념을 접근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도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아예 처음부터 철학에 필요한 여러 개념들을 아주 기초부터 좀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철학이라고 하는 전문 영역에 있는 개념들은 비전공자들이 볼 때는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좀 접근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았었습니다. 저는 교양 수업에서 특히 철학 입문에서 학생들에게 주로 이제 비전공자 학생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상상력, 생각 열기 이런 것에 좀 치중하는 편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표현하거나 생각을 여는 활동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논리력이죠. 철학에서 논리력이 없으면 사실 탐구하기가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개념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요, 판단이라는 개념입니다. 판단이라고 하면 일상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닥 어렵다는 생각은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철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우선 판단이 이루어지는 상황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를 판단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판단하는 주체가 있겠죠. 그리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판단되는 대상은 대개가 수동적이고 판단하는 주체는 능동적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가 무엇을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이런 문제적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또 차츰 우리가 또 다룰 거지만 일단 개념에 집중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판단 주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거나 판단하진 않죠. 나의 관심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길을 걷다가 아파 보이는 고양이를 발견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제가 만일에 고양이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아파 보이는 그 고양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고양이를 무척 좋아하는 까닭에 고양이가 보이면 저절로 눈이 가요. 그리고 고양이를 살펴보는데 그 고양이가 아파요. 자, 여기서 아픈 고양이인가 아니면 아프지 않은 고양이인가 라는 판단은 어떤 판단일까요? 사실 판단이죠. 아픈 고양이다 라고 판단이 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집에 가서 돌봐야겠다 또는 병원에 가야겠다 뭐 이런 가치 판단을 하겠죠. 아픈 고양이는 치료를 해야 한다 라는 가치 판단이 서는 거죠. 아무튼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고양이에게 좋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판단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픈 고양이라고 했을 때
고양이에 관심을 두는 건가 아니면 아픔이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두는 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고양이에게 관심을 둔다면 다른 존재, 그러니까 뭐 강아지나 또는 새나 그런 존재들의 아픔에 관심을 안 둘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픔이라는 것에 관심을 두게 된다면 새건 고양이건 강아지건 사람이건 누구에게나 그 아픈 동물들 또는 사람을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처럼 판단에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주어지고 사실 판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라는 2차적인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가치 판단이 매우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구할 가치가 있고 누군가는 구할 가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은 굉장히 위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신의 삶을 향한 방향을 설정할 때 그 판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에 대한 판단은 항상 조심해야 되고 그 판단을 현상학자들이 주요하게 다룬 것처럼 가로쳐서 판단 중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다음 시간에는 판단을 기다리는 명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 강의가 짧은 강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뵙겠습니다.